안녕하십니까. 파생상품 딜링론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캐리 트레이드 제일 유명한 거는 그 옌 캐리 트레이드인데요. 그래서 왓다나베 부인 트레이드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왓다나베 부인은 저는 뭐 일본말 잘 모르지만 뭐 김여사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왓다나베가 그 유명한 김처럼 성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왓다나베 부인이 하는 트레이드다 이런 뜻인데요. 전문 금융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의 글로벌 투자를 얘기할 때 왓다나베 부인 트레이드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최초 거래 후에 상당 기간 동안 거래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티기 작전인 겁니다. 이런 거래가 옌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게 된 일본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지금도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요. 오랜 동안 옌 이자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 옌을 차입하고 이자율이 높은 국가, 예를 들면 미국 또는 이자율이 더 높은 국가들의 예금을 하면 또는 채권을 구입하면 환율만 유지되면 이자율 차이만큼은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옌을 달러로 바꿔서 달러 예금을 해서 5%를 받고 옌 빌린 거는 뭐 0.1%밖에 안 냈으니까 그걸 바꾼 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 달러를 옌으로 바꿨는데 똑같은 환율을 바꿨으면 그 이자율 차이를 다 이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까지 우리 한 대로 선물 옌은 이자율 차이만큼 프리미엄이니까 단순히 그냥 퓨처스로 거래해도 됩니다.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 와타나베 여사가 파생상품 교육을 받았으면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퓨처스로 해도 됐겠죠? 물론 퓨처스가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그 예금하고 어쩌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퓨처스가 더 효율적, 거래 비용이 더 적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와타나베 부인도 파생상품 받았으면 그렇게 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캐리 트레이드의 이론적 배경은 뭐냐면요. 우리 파트 2에서 했던 거 있죠. 인터레스트 레이트 패리티, 그다음에 미래 예측치 이런 거에 관련된 겁니다. 옌 선물은 프리미엄입니다. 가격이 비싼 거죠. 그런데 옌 현물 환율의 베스트 에스티메이트는 현물 환율입니다. 선물 환율이 아니고 그러면 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의 차이가 있는 거죠. 현물 환율이라는 것은 임페리칼 테스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료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의 차이. 근데 재정거래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재정거래는 아무런 리스크 없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환율이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대표적인 그 중장기 투기 거래인 것입니다. 그 옌 캐리 트레이드 말고도 캐리 트레이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개발도상국의 환율 트레이드가 대표적입니다. 그 인도네시아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특히 아시아 크라이시스 이전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자율이 한 20% 정도 됐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물 환율이 큰 폭의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었겠죠. 그러면 달러를 빌려서 인도네시아 국채 매입을 하면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또는 인도네시아 루피아 선물을 그냥 거래해도 되겠죠.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선물을 해서 그 가격의 차이를 전부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파생 상품이 출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인지라든가 레인지라는 건 뭐냐면 어떤 레인지 안에만 있으면 얼마를 주겠다. 선물처럼 딱딱 그 비율 따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레인지도 있었고 또 디지털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 이상 변하면 손해를 보지만 5% 이하로 변하면 무조건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다양한 상품이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옌 캐리, 그다음에 또 아시아 커런시 그 캐리들의 트레이드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부분 예상대로 큰 이득을 다 봤습니다.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딱 한 번 98년에 아시아 크라이시스 때 예를 들면 루피아가 2천이었던 게 며칠 사이에 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80% 이상 원금 손실을 받고 레버리지 됐던 분들은 다 뭐 하루아침에 다 제로가 된 거죠. 한 번 걸려들면 매우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이론은 수렴합니다. 헷갈리는 상황이죠. 결론만 얘기하면 항상 불안에 떨면서 기다리는 트레이더입니다. 그 아이비들은 이런 트레이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북에는 거의 담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비에서 일할 때 이런 트레이드를 우리 북에다가 담아서 해보자 그러면 거의 어프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는 있고 하니까 아이비들은 직접 하지 않으면서 펀드 형태로 일반인에게 대량으로 팝니다. 그래서 수수료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품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아이비가 얼마나 수수료를 떼먹었는지 이런 거를 잘 쳐다보고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캐리 트레이드는 옌이나 아시아 커런시 말고도 많이 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환율에 베팅한 것들, 뭐 타이 바스켓. 타이 바스켓은 어떤 거냐면
타일랜드는 그 환율을 어떤 몇 개 통화의 바스켓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별로 안 움직이겠죠. 오르고 내리고가 반반이니까 메이저 커런시들은. 그런데 타일랜드 이자율도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 타이 바스켓만 유지된다면 그 이자율차를 다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에 투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어느 날 타일랜드 정부가 나 타이 바스켓 이런 거 안 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 하루아침에 깨지는 거고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브라질 채권, 러시아 채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 환율과 러시아 환율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율 아니고 주식시장에서도 옵셔널리티, 옵션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딥 아웃 오브 머니 옵션. 오늘 가격이 1,000원인데 일주일 사이에 1,300원짜리 콜이나 풋 이런 거는 전혀 될 것 같지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될 것 같지가 않지만 옵션의 가격은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격이 1,000원인데 일주일짜리 만기인데 1,300원짜리 콜, 그러니까 1,3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 뭐 1,300원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가치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의 가치가 있으니까 1,300원짜리 콜. 그리고 동시에 700원짜리 풋 이런 거를 양쪽으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뭐 일주일이니까 안 갈 것 같으니까 잔돈을 계속 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번 가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또 요즘 ELS 많이 거래하시잖아요. 에코드 링크 노트, 또 에코드 링크 수압에 그 내재된 옵션 이런 것도 비슷한 겁니다. 어느 정도만 떨어지지 않으면 뭐 10%를 주지만 그 이상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손해가 굉장히 커지는 이런 것들도 캐리 트레이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푼돈의 유혹이죠. 조그만 거를 받고 크게 터질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유동성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시장의 유동성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유동성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런 캐리 트레이드는 버티기 작전이기 때문에 내 돈이 오랫동안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유동성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또 기본이 있죠. 내가 아는 시장만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은 파트 5의 마지막 공포와 탐욕, 모든 것이 심리전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